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321번째 시간으로 부부의 세계 6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세계 전우 가정의학과 전문의 고산시 가정사랑병원의 부원장 의사라는 직업에 헌신적이고 로맨틱한 남편 이태호와 귀여운 아들 이준영까지 갖춘 그야말로 우아하고 현명하고 지적인 완벽한 여자. 그러나 그녀의 이런 행복은 남편의 머플러에 붙어있는 낯선 여자의 머리카락 한 올에 산산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남편의 불륜과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속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자신의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고통을 맛보게 된다. 자신의 재력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남편 태호가 한참이나 어린 여자와 불륜관계인 것도 모자라 그녀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 자신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살고 있는 집까지 담보로 잡혀 대출을 한 것과 아들 명의의 보험금까지 대출해 간 것 등등을 알고 충격에 빠진다.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지만 변호사가 조언한 대로 확정을 잡기 위해 불륜에 대해 모른 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완벽해 보였던 자신의 행복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의 기만과 거짓말 위에 쌓인 사상 누각이었다는 것을 사실을 깨닫고 이혼과 복수를 결심하면서 의지할 곳 없는 미련스러운 사주에 남편의 뒤를 캐는 등 점차 본인이 생각하던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남편의 친구인 손재혁의 유혹을 받아들여 원나잇을 한다. 그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재혁의 아내 고혜림에게 외도 사실을 말하겠다는 협박을 하며 이태호의 법인 자금 내역 및 개인 계좌 현황을 조사해서 넘기라고 요구한 후 모든 정보를 넘겨받는다. 한편 지선우는 단골 환자인 하동식으로부터 전달받은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고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 속에는 이태호와 여다경의 불륜 장면이 찍혀 있었다. 심지어 이는 자신의 아들인 준영이 찍은 것이었다. 아들이 아빠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지선우는 경악하며 이태호에 대한 복수를 더욱더 다짐한다. 제5화에서는 복수를 위해 준비한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민현서의 약을 발견한 박인규가 이를 빌미로 지선우의 사회적 지위를 흠집내겠다며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손재혁은 이혼 준비 중이라는 것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며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다. 한꺼번에 몰아치는 스트레스에 과거 외상 후 스트레스, 선우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까지 떠올리며 몰린 선우는 이태호 여다경은 물론 여다경의 부모까지 모인 자리에서 지선우는 딸의 부도덕함과 임신 사실을 한꺼번에 터뜨린다. 지선우는 말조심하라고 발끈하는 여병규에게 당신 딸부터 조심시켰어야 한다. 남의 남편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한테 함부로 걸떡대면 안 된다. 암만 몸이 달아서도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 건 나쁜 년이나 하는 짓이라고 했어야 한다고 일갈한다. 지선우의 폭탄 선언은 계속된다. 사랑에 빠진 게는 자인은 아니잖아 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이태호에게 그는 자신의 아킬레스건이 된 손재혁과의 일탈을 직접 밝힌다. 지선우는 배신감에 치를 뜨는 이태호에게 열받아 더러워 배신감으로 미칠 것 같아. 뭐가 됐든 지금 그 기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 바로 내가 느꼈던 기분이니까 라고 대받아치며 통쾌함을 선사한다. 그러나 6화에서 여다경의 모친이 폭로에 대한 안가품으로 일전의 폭행 사건을 맘카페에 퍼뜨리면서 병원에서의 입지가 흔들리게 된다. 설상가상 박인규가 이태호에게 여태 민현서를 시켜 미행해 왔다는 사실을 까발리는 바람에 이태호가 이를 빌미로 자신을 정신 이상죄로 몰면서 궁지에 몰리는데 하필 이때 태호가 부모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건드리는 바람에 살짝 정신줄을 놓고 이대로 있다간 이태호에게 아들을 빼앗길 것 같아 급히 초등학교로 가서 준영을 데리고 도주한다. 하지만 이에 겁먹은 준영이 아빠를 부리라 하자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준영에게 막말을 하고 만다. 준영이 비록 아빠가 잘못하긴 했지만 엄마가 용서해주고 이혼하지 마라. 솔직히 여태껏 엄마는 일에만 매달렸지 아빠가 나랑 더 친했다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자 이태호를 집으로 불러내 준영을 죽였다고 도발하면서 날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라며 광기를 터뜨린다. 이에 격분한 태호에게 미친년이라는 욕과 함께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지만 사실 이는 준영이 아빠에 대한 미련을 버리도록 하려 한 의도적 도발이었다. 눈앞에서 엄마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충격에 빠진 준영은 아빠를 적대하게 되었으며 자신도 이태호의 폭행 덕분에 오히려 동정표를 얻었고 이 사건을 대해 전해들은 여병규가 직접 사과하고 이태호를 버리기로 딜을 하면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데 성공한다. 결국 이태호는 아들 접근금지 2년형과 함께 이혼당하고 사무실도 압류당하며 여다경과 함께 고산을 떠났고 자신은 모든 일이 끝난 후 역시 박영규를 감방에 쳐넣은 민현서를 위로해 준다. 태호와 같은 여지없는 악인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명적으로 선인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분명 작중에서 불륜의 피해자로 시작을 거는 캐릭터이지만 이후 맞불륜을 하거나 협박을 하기도 한다. 일방적인 선역처럼 마냥 당하고만 있지 않은 입체적인 인물이다. 아들 준영은 그런 엄마보다 아빠를 더 이해하고 엄마에겐 인내를 요구하는데 선우가 그런 인물이 아니다 보니 여자간에 다소 충돌하기도 한다. 준영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어머니 선우보다는 아버지 태호와 더욱 친밀감이 있었던 관계로 태호 쪽에 주둔하는 경우가 많아 시청자들의 분노를 사는 중이다. 태호는 이미 준영과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불륜을 저지르는 행동을 보여 등을 돌린 상태였는데도 아빠에게 미련이 남아 어머니 선우가 모든 걸 참고 용인한 채 불행하게 결혼을 유지하길 바란다. 아직 부모 곁에서 따르며 보호받아야 할 나이의 준영이지만 선우에게 일방적으로 인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철이 없고 판단력이 부족한 모습이다. 현재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잃어가는 중인데 바람난 남편으로 인해 가정은 박살났고 방황하는 아들, 지역사회에서는 이혼녀라는 수군거리며 부원장 자리도 빼앗겼다. 아들과의 마찰, 손주역과의 성관계 등으로 인해 순수한 피해자이기보다는 가해자가 된 피해자로 평가되기도 한다. 선우의 작중에서 보여진 행동에 대해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을 하긴 하나 동시에 복합적인 평가를 받게 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굉장히 모순적이고 동시에 외로운 사람이다. 그녀가 유일하게 유대감을 표시한 사람은 아들 준영이와 김용기 그리고 이태호 정도를 제외하면 진짜 별로 없다. 비록 설명석이라는 친구라고 있지만 그냥 말을 나누는 정도인데다 그 설명석조차도 이태호와 자신에게 번갈아가며 붙어있는지라 어렸을 때 사고로 혼자가 되어버리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 없이 외로이 그리고 냉혹하게 혼자 살아왔다고 볼 수 있다. 이태호에게 자신을 못 잊느냐고 일침을 날리면서도 정작 자신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이태호와의 유대감이 깊다는 반증이다. 아무리 자신이 도발했다고 해도 자신에게 폭행까지 저지른 전 남편과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밤을 같이 보내는 것엔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폭력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보이지 않고 외도에 대한 미움과 정오가 있는 동시에 김윤기의 평가처럼 서로에게 미련이 남은 복잡한 관계라 알 수 있다. 어쩌면 준영이를 제외하고 남은 유대감일 수도 있다. 실제로 자신에게 남은 유대감인 아들이 사라지자 자살을 시도할 만큼 외롭고 또 외로운 사람이다. 작중에 가지고 나온 명품들이 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에르메스의 버킨백부터 샤넬의 크루즈 시즌백, 루비통의 LV 아치백과 카비시 신백, 델보의 버리앙백, 페르가모의 스튜디오백, 발렉스트라의 이지대백, 로저 비비에의 핸드백, 구찌의 실비백, 크리스찬 디올의 몽테인백과 레이디 디올백, 보테가 베네타의 카바백과 원피스, 프라다의 마티네백, 펜디의
피카브 백 등이 주목받고 있다. 네이버 자동 완성의 부부세계 가방이 뜰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